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생방송뷰 오늘 신년 특집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함께합니다. 네, 2016년 새해의 첫 월요일이 왔는데요. 아마 오늘 회사에서는 뭐 시무식도 있었을 테고 또 새해를 맞아서 처음 온 사람들끼리 또 밝게 새해 인사도 하면서 아마 분주한 하루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바쁘실 거예요. 네. 또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또 뭔가 한 가지를 배워보겠다 계획하신 분들은 오늘이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잖아요. 네. 예, 슬슬 이 새해 계획들이 느슨해질 때가 됐습니다. 네. 예. 이정표 리포터도 조금 그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3일이 지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이제 네. 4일이 지났잖아요. 네네네. 매년 작심 3일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네. 계획 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예. 어차피 안 될 거. 아니 어차피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네. 이렇게 살아보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특별한 목표는 안 세웠고요.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자. 이런 목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획 말고 2016년에 소망은 있으시겠죠? 소망은요, 워낙 그 작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생방송뷰에서 멋진 활약은 2016년 한 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과연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올해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신년의 운수를 보거나 뭐 토정 비결을 보는 것도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정표 리포터는 어떻게 좀 신년 운세 좀 점쳐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룰 걸 다 이뤘어요. 결혼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직장도 있고, 음.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네. 특히 올해가 또 원숭이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원숭이 띠예요. 올해 오. 이제, 비밀인데 한 25살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이건 비밀인데, 네. 예, 그래서 뭐 뭐든지 잘 풀리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네. 본인의 그래요. 띠를 맞았기 때문에 또 네네.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죠. 예. 뭐 원숭이 때 아닌 분들은 또 이 새해 운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운세를 뭐 본다는 게 뭐 진짜 내가 어떻게 될지 막 정확히 알고 싶다보다는 좀 좋은 어떤 덕담을 듣고 싶어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신년 특집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철학과의 진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병신년입니다.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 어감 때문에 조금 이 말을 하는데 불편해하면서 그래요. 원숭이 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병신년에서 병과 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십간십이지라고 알고 있죠. 네네. 천간지지라고도 하는데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이제 십간이고요. 네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가 12지이죠. 그래서 네네. 이제 갑과 자축인묘, 갑을병정의 갑과 자축인묘의 자를 붙여서 갑자년, 뭐 을축년 이렇게 이제 나가죠. 네. 작년에가 을미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합쳐서 나가서 다시 갑자년이 돌아오는 게 61번째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갑이 돌아온다 해서 우리가 보통 회갑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60년을. 그래서 이 갑자 을축 쭉 나가서 33번째가 올해 병신의 해라서 올해를 이제 병신년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네. 뭐 방금 교수님께서 십간 십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 문화에서는 이 십이지 띠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원숭이의 해인데 원숭이의 해는 대체적으로 어떤 운을 좀 품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원숭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밝고 재밌고 네. 장난기 많고. 장난기. 네. 그렇죠. 또 우리가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원숭이잖아요. 네. 재주 많고 능력 맞아요. 많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항상 모이면 즐겁게 만들고. 네네.
근데 이제 항상 모든 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다재다능하고 재기발랄한 건 좋은데 좀 안정감이 없다. 아하. 좀 깝친다 우리. 아하. 네. 그래서 항상 그 원숭이띠에는 조금 원숭이띠를 가진 사람은 기질을 조금 이렇게 본인이 좀 가라앉히고 아하. 침착하면 좋겠다.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온 속담이 아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이제 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아니, 저는 올해 나무에 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나무에 안 올라가는 걸로. 네네. 아. 올해가 원숭이띠를 맞으셨는데, 네네. 예, 뭐 아까 운세를 아직 안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오늘 그 교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네. 저의 태어난 생년월시를 교수님께 조용히 넣습니다. 이미 넣으셨어요. 조용히 넣었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직 제가 복채는 안 넣었어요. 네. 아하. 예, 지금 그런데 사실 원숭이 나무에 떨어진다는 소리 듣고 제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예, 교수님, 제 운세가 올해 어떻습니까? 예. 예. 복채를 안 주셔가지고 좋게 나갈 수는 없겠는데 아이고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예. 제가 이제 미리 사주를 받아서 토종비기를 넣어서 보니까 네. 점괘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망동분리.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면 경거망동하면 이롭지 못하다. 허허. 안정즉길이라 고요하고 안정되면 길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들으면 이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죠. 네, 아니 안 좋네요. 네. 네. 근데 기분이 좀 상하신 경거망동 것 하실 거 아니라면 안 좋을 이유가 없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되게 행동하면 길할 것이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확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확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1년 12달 네. 뭐 조심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래도 1년 12달 중에 특별히 제가 예. 정말 좋은 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달이 있어요? 예, 점괘를 그렇죠. 보니까 1월, 3월, 6월, 12월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1월 같은 경우에는 집안 운이 대기라니 집안이 태평하다. 집안이 평안해야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3월은 재물운이 몸에 따르니 재물을 오호. 구하면 얻는다. 아. 재물이 3월에 예, 들어올 3월. 수고요. 6월은 뜻밖의 공명하니 기쁨이 가정에 가득하다. 아. 뭔가 유명세를 6월에 탈 것 같아요. 아, 올해도 또 그때부터는 사랑을 이제 또 받으시겠네요. 그때부터는 저기 전주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이렇게 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네. 12월이 길한 사람은 하늘이 도우니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뭔가 돕는 사람이 생긴다. 아, 이런 아니, 보니까 점괘가 교수님이 있네요. 제 네. 복채를 드려야겠네요. 특히 그러니까요. 확 와닿는 게 1월에 네. 가정이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사실 1월에 저희 와이프가 해외로 한 달간 출장을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게 확실히 들어맞네요. 네, 들어맞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1월달, 3월달, 6월달, 12월달만 집을 나가고요. 그 외에는 제가 참. 안방에 그냥 안방에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농담도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 네. 운세를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운세였네요. 네. 저도 좀 이렇게 미리 좀 드리고 아니, 했어야 저도 되는데. 좀 미리 넣을 걸 아니 그랬어요. 저기 네. 교수님 예. 이 신년 운세는 딱 한 명만 봐야 네. 예, 기운이 좋습니다. 저기 예. 두 분은 아. 이제 방송을 좀 하시고요. 예. 그냥 뭐 두 분께서는 그냥 앞으로 방송만 쭉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아, 예. 예, 방송 끝나고 있다가 교수님 뵙겠습니다. 따로. 예. 예. 우리 두 분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사심을 채우지 마시고요. 예. 예, 옛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는 건 하늘의 뜻이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왠지 그럴 듯하다 했습니다. 예. 예. 자, 저는요 여기서 좀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예. 우리 그 시민분들이 올해는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제가 현장으로 직접 뛰어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가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자, 2016년도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예. 네. 네. 가족 건강 행복하게 아저씨 하는 일 잘 되고 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네 애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전부 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 우리 친구는 6학년. 6학년. 그러면 두 명이서 관계가 어떤 관계? 친구 관계. 몇 년 친구? 6년. 6년 친구. 여기는 6년인데 얘는 5년이라고 그러는데? 네, 6년. 6년 친구예요. 둘이 그러면 우리 친구 서로 새해가 됐잖아요. 네. 우리 서로 친구에게 정말 한 해 행복하라고 이제 6학년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중에 가장 크잖아요. 우리 옆에 친구에게 덕담 한마디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공부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저도 정말 그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 이번에 이 친구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 새해 네. 덕담. 그 싸우지 말고 중학교 가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그래요. 서로 한번 따뜻하게 포옹 한번 해주시죠. 예, 서로 따뜻하게. 예. 자, 정말 우리 두 명의 친구는 전주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둘이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서 둘이 한옥마을로 자전거 타고 데이트로 왔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친구의 우정을 변치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 둘이서 서로 껴안으면서 자, 친구야, 화이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야, 화이팅! 몇 살? 저 여러 여러? 스물요. 지금 스물. 스물 됐고. 정말이야? 네. 진짜요? 네. 안 믿겨지는 몇 살? 20 이제. 진짜요? 화장을 잘했지? 자, 아무튼 화장 잘 먹고 그리고 노안인 예, 우리 두 명의 커플. 예, 우리 두 분이 혹시 연인이신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연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서 한옥마을에 왜 왔습니까? 쟤네 따라와. 친구 따라서. 네. 그러면 저희가 잠깐 또 커플을 이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남자분이 거부하고 이럴 처지가 아닌데. 예, 올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아빠가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담배를 얼마나 태우셨어요? 하루에 한 갑. 몇 년이나? 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20년간 하루에 한 값이 그러면 아버지께 영상 편지 한번 가자. 이 기회를 통해서 아빠 담배 아빠 잠깐 야, 형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인터뷰하고 있잖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형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아빠에게 20년간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주구장창 피워 오셨는데 이제 딸이 20살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담배를 끊어 달라고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음악 잔잔하게 한번 깔아 드릴게요. 아빠 사재기에 넌 담배 다 피면 끊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끊어? 아버님, 사재기는 불법입니다. 담배 안 끊으시면 제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2016년이 밝았잖아요. 네. 2016년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새롭고 제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 네. 특히 어떤 기대가 많이 돼요? 소개팅? 소개팅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개팅. 자, 옆에 있는 친구는 2016년도를 맞이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약간 자유로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유로움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소개팅이 기대가 된다. 네. 그러면 어떤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한테 잘해주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첫 번째 잘해주고 그 다음에 연상이었으면 좋겠고 연상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박하네요, 꿈이. 예, 꼭 그런 남자가 2016년에는 오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딸이 지금 몇 살? 이제 8살 돼요. 이제 8살 돼요. 많이 먹었네요.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때까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아빠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40대다 보니까 일단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직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직장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원래 큰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아버님이 따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정도면 아버지의 목표는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아빠가 저 따님을 좀 안아주세요. 예. 좀 뜨겁게 안아주시고. 자. 내 딸 사랑해. 네, 뭐 가족의 건강이며 시험 합격, 또 취업, 뭐 결혼 이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바라는 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네. 대체적으로 뭐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무탈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직 토정 비결 못 봤거든요. 저도 아직. 예, 네. 그래서 좀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좀 시작하는 의미에서 토정 비결 한 번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이 토정 비결이라는 거는 뭘까요, 교수님? 토정 비결이라고 하면 토정 이지암 선생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뭐 아니다, 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토정 이지암 선생은 조선 시대의 중기에 명종 선조대 이제 사셨어요. 네. 근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선조 때 우리가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혼란했을 때를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초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고난했던 그런
그런 시절에 사셨는데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은 책이 토정비결이라고 오, 해요. 그래요. 그 토정 이지암 선생이 왜 호가 토정이냐? 이분 토자가 흑토자고 정자가 집정자거든요. 예. 그 흑담집을 얘기하는데 네. 이분이 평생 마포 강변에 흑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호가 토정이라고 됐고 네네. 이지암 선생의 스승이 화담서경덕이라고 하는 조선의 최고 학자신데 그분께 이제 천문지리를 다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궁금할 때 또 어려운 거 있을 때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책과 토정비결이 같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주역은 5,000년 된 책이고요. 5,000년이요? 예, 5,000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네네. 네. 토정비결은 나온 지 한 300년, 400년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학자들에 의하면 100년 전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토정 이지암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집안에서 이제 문집을 정리하는데 네. 토정유고라고 하는 문집을 정리하는데 그 문집에는 토정비결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문집이 그때 토정비결이 있었으면 문집에 실렸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동국세식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풍습들을 다 적어놓은 책에 보면 예. 토정비결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혼란했을 또 때 어려운 때. 어려운 예. 때 백성들이 민간에서 토정 이지암 선생의 이름을 빌어서 쓴 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훨씬 더 나중에 쓰여진 책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리고 토정비결이란 책이 그냥 뭐 운세를 보는 그냥 단순한 그냥 책인 줄 알았더니 저도요. 많은 이야기가 또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교수님 그 사람들이 이제 새해 인사로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복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복복자를 보면은 앞에 보일 시자가 써 있고 네. 뒤에 이제 그릇 복자, 채울 복자가 써 있는데 네. 그 앞에 보일 시자는 원래 글자로는 귀신 신자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앞에 제사상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예.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게 재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일시라고도 읽기도 하고 귀신기라고 읽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글자는 초월적인 존재를 뜻하고 뒤에 있는 글자는 가득할 복자, 채울 복자라고 하는데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그릇에 채워주는 것이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복이지만 누가 주느냐? 초월적인 존재가 그릇에 채워주는 누군가. 것이 복이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중에 그렇죠. 뭐 치아 건강도 오복에 네. 속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아마 그 이유가 얼마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오복 치약이라고 아마 치약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치약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뭐 남편복, 처복, 자녀복, 뭐 인복 이것도 다 이제 오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고전 중에서 오경 중에 한 권인 서경이란 책에 네. 홍범편에 보면 인간이 평생 누리는 5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오복이라고 한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라고 해서 장수 숫자를 써서 네.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네. 거. 그다음에 부는 이제 재산을 얘기하고요. 네,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하니까. 네. 그다음에 강령은 이제 편안할 강자, 안녕할 영자에서 건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갖고 있는 덕, 인덕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해서 잘 돌아가시는 거, 제때 돌아가시는 거,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는 거. 이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복이라는 게 정말 사실은 흔히 뭐 복은 타고나는 거다. 또 뭐 운명이라는 것처럼 정말 다 네.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어떤가요? 운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운반한다. 이런 운동한다. 이럴 때 운자는 움직이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고요. 예. 명자는 목숨 명자로 쓰지만 사실은 목숨 명자의 정확한 의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잘 모르는 초월적인 존재가 얘기하는 윗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명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의 명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변하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거. 예.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물론 자기 노력 없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다 자기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이 바뀐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근데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우 네. 저희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전하고 싶은 덕담, 뭐 네.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제가 덕담을 드릴 정도는 되지 못하고요. 고전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좀 하면 네.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륭화복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복이 있어도 다 누리지 말아라. 복이 다하면 곤궁함이 온다. 권세가 있다고 다 누리지 말아라. 권세가 다 지나고 나면 원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공손해야 한다. 교만과 사치는 꼭 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긴 얘기를 예전 선조들은 지혜로우니까 이걸 좀 짧게 줄인 말이 석복이라고 해요. 석복. 예, 석자는 아낄 석자고요. 복자는 복복자예요. 네. 그래서 이미 받은 복, 새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고 있는 복만이라도 좀 아껴서 잘 쓰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해서 석복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2016년 한 해 이 석복이라는 단어를 네. 말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좀 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제가 지금 가진 이 상황에 만족하면서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진성수 교수님 덕분에 올 한 해 아주 활기차게 새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십니다. 네, 신년 특집 뷰 전주 한옥마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 2016년에는 우리 전주 MBC가 청춘 전복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캠페인으로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청춘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말인데요. 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뭐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네. 많이 지금 사놓고 있습니다. 고생을. 예.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네, 고생을 마다 않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꿈을 가꾸어가고 있는 전국의 청춘들 지금 만나보시죠. 청춘을 돌려다오. 한 번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다. 산 높고 물 맑은 완주군 운지면에 오늘의 첫 번째 청춘 이야기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꽃감과 사랑에 빠진 남자. 네, 안녕하세요. 귀농 5년차 복감농부 박용민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 첩첩산 중 전라북도 끝자락에 위치해 전주보다는 대전이 더 가깝다는 완주군 운주면. 우는 아이 울음을 멈추게 하고 호랑이도 겁먹고 달아나게 한다는 꽃감의 매력에 빠져 이곳 운주로 귀농한 박용민 씨 가족입니다. 여기 경천면이 고향이에요.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시골 생활이 저는 정말 처음 해보는 생활이거든요. 남편이 처음에 적응할 때 힘든 부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생활하다가 좀 적응을 하게 된 거죠. 경기도 평택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던 15년차 직장인 용민 씨는 39살 결혼 2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고향인 이곳 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자연을 벗삼아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말했고 귀농 이후 가장 많이 변한 것 역시 아이들입니다. 자연하고 함께 크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건강하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풀냄새, 사람 냄새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결정한 귀농. 내려온 지 6개월 만에 이장이 됐고 청소년들과 함께 히말라야에 오르고 완주군의 유일한 숲 해설사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좀 젊은 사람으로서 좀 지역에 봉사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어떤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귀농 이후 더 부지런해졌다는 용민 씨. 겨울에도 일감은 줄지 않습니다. 1년 내내 키우고 건조시킨 꽃감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용민 씨는 꽃감 맛에 반한 고객들 주문에 맞춰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꽃감은 용민 씨를 완주로 불러들인 1등 공신입니다.
도시처럼 각박하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고 좀 자기 삶을 좀 완성시킬 수 있는 곳이 농촌이 아닌가. 이제는 어엿한 꽃감 농장의 주인으로 박용민 씨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시골에서 살고 싶으면 자연에서 살고 싶으면 그게 그 좋은 길이든 안 좋은 길이든 도전을 해야 된다.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햇살을 받은 물결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모습 때문에 이름 지어졌다는 군산 은파 호수공원. 지난해 11월부터 은파 호수공원의 명물이 된 맛있는 트럭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청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의 푸드트럭 1호점 정효운입니다. 빨간 트럭 앞에 몰려든 사람들.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같이 좀 봐요. 잘생긴 총각이 진지한 모습으로 앉아 뭔가 뒤집는가 했더니 오호라, 바로 타코야끼 푸드트럭 되시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효운 씨는 전라북도 공식 1호 창업자입니다. 제가 뭐 조그만 가게라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다가 푸드트럭이라는 그거를 시청에서 선정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신청하게 됐죠. 타코야끼는 잘게 다진 문어가 들어간 일본식 과자. 지글지글 타코야끼 굽는 냄새, 길 가던 사람, 운동하러 나온 사람, 데이트하러 나온 연인들까지 추위도 녹이고 입까지 즐겁게 해주는 효운 씨네 맛있는 트럭 앞에 발길을 멈춥니다. 맛보셨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대전에서 왔는데 우리는 여기저기서 할 때마다 사 먹거든요. 근데 이 집 맛있네.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데 가서 배웠습니다. 아끼면 망한다 차원의 상장까지. 전라북도 1호는 뭔가 다르단 말씀. 전화로 어디서 하냐고 언제 몇 시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는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맛과 친절, 철저한 위생관리까지 바른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게 효원 씨의 철칙이라네요. 그러니 어찌 반하지 않으리요. 예비 창업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래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막막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어느샌가는 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걱정했던 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생각한 게 있다면 시작을 해보는 게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이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 찾아 선말리. 청춘은 60부터라지만 여기는 재래시장? 못 찾겠다 꾀꼬리 청춘이여 나와라.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남부시장 2층. 한옥마을과 더불어 꼭 들러야 하는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몰입니다.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오늘의 세 번째 청춘 이야기 주인공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청년몰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복을 담아드리는 열심히 뛰고 있는 장사꾼이자 디자이너 이혜지입니다. 남부시장 청년몰 입점 1년 차. 혜지 씨는 이곳에서 전주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디자인 소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 모양의 파우치와 순 우리말과 한글로 된 냉장고 자석 등 추억을 불러오는 소품들 모두 그녀의 창작품입니다. 우연찮게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고 재미있어 보여서 계속 여기를 검색을 하고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공고가 나서 프랑스 르망에 자리한 국립미술대학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는데요. 더욱이 외할머니가 살았던 전주는 언제나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창업 공간인데 좀 더 친구 같은 동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시작을 25살 때 했었는데 그때 혼자였으면 절대 시작도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 덕분에 용기도 얻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저에게 좀 시작의 공간이에요. 청년몰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탄생된 곳인데요. 혜지 씨는 이곳에서 전주의 전통 문화를 담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며 새로운 시작을 했고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주는 청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좀 더 즐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청년물도 만들고 싶고요. 진정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도전하시는 것도 인생의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보다 청춘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역시 네. 청춘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재래시장에서 또 농촌에서 그리고 전라북도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청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취준생이다 뭐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인생의 네. 기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방금 보신 청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청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바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신년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뷰 이번에는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재주 정낙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네, 먼저 김재주 대표님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이 커피 판매업이잖아요. 예. 네, 사실은 커피 판매업은 아니고요. 네. 우리 네.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농업 벤처 회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뭐 어떤 상품들을 개발을 하셨나요? 저희 농산물을 이용해서 보리와 호박을 이용해서 호박 쿠키, 보리와 복분자를 이용해서 청보리빵, 보리와 버섯을 이용해서 당뇨죽, 그다음에 보리와 커피를 이용해서 보리커피 이런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네, 아니 커피를 보리를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고 또 그러니까요. 호박으로 쿠키를 만든다는 게 정말 도전 정신이 맞습니다.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보리 쿠키나 보리 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상품이지만 보리 커피 요거는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보리 커피를 생산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보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보리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리로 만든 커피입니다. 그래요. 마침 저희 앞에 지금 보리 커피가 놓여져 있는데 또 저희가 맛을 한번 봐줘야죠. 네. 제가 향이 굉장히 그윽하고 맛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 쌀쌀하고 마음까지 삭막해졌는데 커피 한 잔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네요. 네, 아니 커피는 무엇보다도 또 향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 보리 커피가 굉장히 향이 좋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요. 또 약간 고소한 맛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쓴 커피를 잘 못 마시는 편인데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서 굉장히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예. 커피가 바로 고종 황제가 마셨다는 그 커피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좀 그 히스토리가 있는 네. 그런 얘기인데요. 네. 고종 황제가 커피 매니아이셨다고 하죠. 그래서 젊은 바리스타들이 고종 황제께 올리는 그런 재현하는 커피를 만드셨답니다. 그게 이제 오마주 고종이라는 브랜딩 커피인데 네. 그 오마주 고종 브랜딩 커피하고 저희 보리가 만나서 K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라는 의미가 고종 황제 또 코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니셜이 되었습니다. 보리 커피를 근데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리가 주 원료인 보리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보리는 뭐 어디서 구하시는 건가요? 전량 다 농민들하고 같이 계약 재배를 해서 보리 고창, 김제, 군산 또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가 1년에 생산해서 소비하는 양이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전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리 커피를 만든 김재주 대표 얼마나 노력과 그 열정이 대단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도전 정신을 발휘해 주신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요. 정낙현 대표님. 지금 만들고 계신 게 개암 죽염이에요. 제가 그 죽염을 만들게 된 계기는
한 3, 40년 전에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네. 그 결핵과 피부염으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휴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그 마을 뒷산에 있는 그 사찰 계암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지내게 됐어요. 네네. 젊은 날. 그런데 그 스님들이 그 사찰의 상비약으로 막 소화제로 유장약으로 이렇게 그 주겸이라는 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뵀죠. 네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주겸을 이게 복용하게 됐고 먹게 됐고 이래서 그 결핵으로 또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그 지긋지긋한 네. 그 병을 좀 제가 그 주겸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주겸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네. 종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운명 같기도 하고 예, 은인 그렇습니다. 같기도 한 예, 존재가 주겸이네요. 예. 지금 또 저희 앞에 이 주겸이 놓여 네. 있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요것도 한번 맛을 볼까요? 예, 김민설 아나운서가 먼저 좀 네, 여기 저희가 좀 네. 갖다 놨는데요. 한번 굉장히 먹어보겠습니다. 작은데 예. 일단 모양은요, 약간 수정처럼 예뻐요. 맞아요. 예, 예, 자수정처럼.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글쎄요, 주겸 이렇게 소금을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건 처음인데 어떤 맛일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덩어리를 그대로 먹었는데요. 짜네요. 저는 약간 그 맛있는 정말 잘 익은 반숙 계란의 맛을 지금 느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짜기만 한 게 아니라 좀 고소하면서 맞아요. 달걀 맛도 나면서 희한하네요. 저 지금 대나무 밭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는데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유황 맛이라고요. 천연 유황 맛인데 그 대나무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겸은 아시다시피 그 대나무에 그 천일염을 다져 넣어서 이렇게 9번을 이렇게 인내와 정성으로 구워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나무의 그 유황 성분이 소금 기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전혀 다른 그 힐링 솔트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주겸으로 그 치약을 개발한 주겸 치약 같은 경우는 네. 중국 시장에서 뭐 빅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주겸 같은 경우는 소금 대용으로 간 맞춤으로도 사용을 하지만은 네네. 이 최근에는 뭐 치주 질환, 구강 질환 이쪽에 아주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치료용으로요. 예. 아니 정말 소금에서 달걀 맛이 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유황의 맛이었네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통식품 명인으로도 선정이 되셨어요. 예.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그 전통식품 명인은 그 발효식품 중에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젓갈이나 또 그 전통주 네. 이런 쪽으로 식품 명인을 지정해 왔는데 그 주겸이 탄생한 지 28년 만에 제가 최초로 그 정부로부터 그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겸도 그 사찰에서 내려온 어떤 민간요법이지만은 이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그 면역력 강화 식품이라든가 이쪽에 또 비누 치약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애가 항상 쓰는 생활용품에 잘 적용을 해서 쓰면은 주겸은 사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 농촌의 최고 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 특산품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두 분, 이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도 함께 발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요. 네. 뭐 어려움은 없나요? 김재주 대표님. 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지역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하든지 사업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는데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은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와 만나는 것, 그것이 이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네. 예. 우리 정낙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사실 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사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 여러 번의 그
실패도 있었고 좀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기가 계획한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저한테 주겸 사업은 제 인생의 어떤 그 삶이 여정이자 어떤 종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가 잡았습니다. 네. 참 진짜 그 도전 정신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두 분이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공 궤도에 오르신 두 분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한 말씀씩 또 해주시죠. 김재지 대표님부터. 저는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아이템이요. 네,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거기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은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우리 정락현 대표님. 네, 저는 그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 창업을 하려면은 그 창업 자금이라든가 판로 지원이라든가 네. 홍보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또 전라북도 그 중기청에 또 전라북도 중소기업 중앙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을 하시면은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바로 한 번에 한 번 창업에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사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네, 그런 곳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주변에서 도움을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실패를 하고 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것 이것이 네. 또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김재주 대표님. 극복하는 방법이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크게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네.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요.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죠. 예. 죽을 힘을 다하면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네. 정락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그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센터가 많이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을 그 활용해서 그 어려움이나 이 어려운 경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 대표 브랜드로 거듭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년 전주 MBC 캠페인 청춘 전북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새해 신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세부 실천 방안이요. 이 청춘, 도전, 또 배려인데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 또 상대방의 어려움과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배려의 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해에 전라북도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응급의료 헬기인 닥터 헬기가 전북에 배치됩니다. 네, 이 닥터 헬기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원광대학교 병원의 최도영 병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길거리에서는 응급차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응급 헬기는 좀 낯설거든요. 이 응급 헬기도 뭐 응급차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뭐 닥터 헬기는 일단 나르는 응급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르는 기능에다가 또한 최첨단 의료 장비, 심폐소생술 같은 최첨단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해 있어서 현장 단계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나르는 응급실 이렇게 기억하니까 조금 쉽네요. 네네. 네. 작년 말에 닥터 헬기가 전국에 배치된다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네. 전국에서 6번째로 닥터 헬기가 배치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닥터 헬기는 언제부터 운용이 됐나요? 예, 닥터 헬기는 저희 나라에 2011년부터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덴만의 석선장 사건 이후로 예. 이런 환자 이송에 대한 상당히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 아마 닥터 헬기가 도입이 돼서 아마 그 이번에 6번째로 저희 전라북도도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어디에서 운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인천 또 강원도, 네. 전남, 아마 충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섬이라든지 도서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닥터 헬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부산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전북이 이렇게 지정이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닥터 헬기 사업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특성이 잘 아시겠지만 동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산악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서부 지역에는 약 한 103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한 25개 정도가 유인도라고 합니다. 네.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또 등이 전국 3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에 반영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 만만한 도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를 저희가 이기고 저희 전라북도가 네.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특히나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치료를 빨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닥터 헬기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닥터 헬기가 도입되면 이 환자 이송과 치료가 어느 정도로 빨라지는 건가요? 네, 그 전라북도 최근 통계를 보면 환자가 외상이라든지 현장 단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까지 이송 시간이 보통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가장 좋은 타임이 1시간 이내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골든 타임. 아마 이번에 닥터 헬기가 도입되면 아마 1시간 이내에 이송이 환자 이송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정된 저희 온강대 병원이 익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익산에서 닥터 헬기가 이송할 수 있는 반경이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와 일부 충청남도의 지역까지. 보령, 장항, 서천 쪽은 저희 병원과 아마 이번 전라북도 닥터 헬기로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닥터 헬기는 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 그 닥터 헬기 한 번 운항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꽤 아무래도 많이 드네요. 헬기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요.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환자들 특히 그 중증 응급 질환에 한해서 사용하는 게 다른 인적 활용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용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119에 연락을 하시고 하면 저희 병원 내에 운항 통제 시스템이 아마 앞으로 1년 내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희 운항 통제 시스템에서 현장 단계와 충분히 전문 의료진과도 상의가 돼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날씨지 않습니까? 헬기가 뜨려면 날씨 등을 파악해서 아마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닥터 헬기는 언제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항이 시작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하고 또 전라북도 또 저희 병원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뭐 괴류장 문제라든지 또 닥터 헬기가 아마 저희 나라 자체 제작이 아니고 외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 내에는 운항을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닥터 헬기가 이 전북에 들어왔을 때 달라지는 점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응급 중증 3대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간을 다투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또 중증 외상 등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이런 환자가 있을 때
거의 그 1시간 이내에 저희 일단 병원 응급 저희 시스템에 환자를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질환, 이 관련 질환에 대한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후유증 등의 감소에 굉장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그 닥터헬기의 도입뿐만 아니라 이 원광대학교 병원에 그 전북 권역응급센터 또 외상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전북 권역응급센터 또 외상센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권역응급센터는 아마 저희가 기존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저희 병원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권역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많은 그 최첨단 의료 장비를 더욱 더 투입을 할 예정이고 예. 인원들도 대폭 증감을 해서 네. 좀 더 신속하게 아마 환자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역 외상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후에 사망률이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 3위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번에 닥터헬기와 연관해서 권역 외상센터가 저희 병원에 설립이 되면 응급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닥터 헬기에 또 권역 심뇌혈관 센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네네. 여기에 권역 외상센터까지 들어서면은 뭐 전북 지역이 응급 치료에 뭐 획기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이제 뭐 원장님 새해에는 더욱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시간도 굉장히 없을 정도로 바빠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신년 특집인 만큼 뭐 개인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병원장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가분하게 2015년도에 저희 병원에 많은 국책 사업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년은 혼신을 다해서 국책 사업을 완성을 해서 그 저희를 지원해준 도민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훌륭히 그 사업을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마음이 좀 든든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응급 의료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그런 전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웃어줘 이리 와 안아줘 이렇게 곁에 있어줘. 네, 좀 전에 이 한옥마을에서 우리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는데 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힘든데 새해 올해는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김예솔 아나운서는 뭐 올해 소망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저는 작년에는 제가 좀 건강에 신경을 잘 못 썼거든요. 아하. 그래서 올해는 좀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한 이제 해를 만들어 보려고요. 드디어 운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말로만 듣던 운동을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예. 지웅 씨는요? 사실은 저도 좀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정말 저희 가족들 뭐 건강이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하고 뭐 좋은 일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북 도민들은 또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도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바람과 소망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태어나는 순간 아기를 딱 안았을 때 저도 이렇게 분만을 해봐가지고 그때 감정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산모를 봤을 때. 다보가 2016년에는 다보기 3명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고 엄마가 사랑해.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취직은 어디로 해야 할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뭐 어떤 것을 딱 목표로 준비를 하다가
또 뭐 하나가 더 늘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속 준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이제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아까 말씀하신 어린 나이에 시작을 이제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배울 거 투성이라서 이제 그런 점이 어려운데 재밌긴 해요. 기사 자격증을 정말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인데 꼭 합격해서 이번에 합격해서 이제 잘 준비해서 꼭 원하는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는 그런 입장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많이 받아서 또 사용하고 했었는데 2016년에는 제가 꼭 취업을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효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요. 일단 시작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창업이라고 막 거창한 게 해서 뭔가 막 뭐 1억 10억을 갖다 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든 간접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요? 우유. 차별 같은 것도 공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물건 사면 가기 초인에 어디도 조금 좀 무시하는 거 그런 느낌도 있고. 다문화에 대한 그 편견을 좀 버리고 똑같은 한국의 보통 여자들이랑 똑같다고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대신해서 육아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할머니한테 항상 죄송한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써니, 환희, 써니 아빠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저희 소방 차량들 사이렌 울리고 갈 때는 좀 피항도 잘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신속하게 도착하고 현장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해에는 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그런 정치를 또 좀 확실하게 자기 밥그릇만 생기지 말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나섰으니까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는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라의 경제를 정말 힘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May we all have a vision now and then of a world where every neighbor is a friend. Happy New Year. 엄마 아빠 제가 평소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딸내미들 잘 지내라. 꼭 우리 둘째 딸 공무원 합격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바람이야. 사랑해. 가은아, 상빈아, 사랑한다. 지금처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오랫도록 우리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잘 지내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어봤는데요. 뭐 개인적인 바람부터 국가의 대소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2016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들, 계획하신 일들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올해가 이 원숭이띠잖아요. 네. 원숭이띠의 해인데 이 원숭이가 참 뭐 끼도 많고 재주도 많고 이런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 보면 호기심도 많은 것 같고요. 행동도 굉장히 활발하죠. 네, 네. 이게 청춘의 특징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올 한 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또 이 청춘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또 활기찬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주 MBC도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